계속해서 시장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2,400도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네. 정말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좀 숨고르게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좀 이따가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이어질 빅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예. 코스피부터 얘기했으니까 시장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샀는데 왜 시장이 지지부진하냐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굉장히 가려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시장에 안 가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외국인들의 지난번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 오늘은 수급을 분기별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보시면 재미있는 아마 자료나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준비한 자료 첫 번째 보시면 분기별로 보면 예. 올해 지금 2분기, 3분기에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자료 보시면 그게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인데 보세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분기 연속에서 이렇게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적이 없었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요. 예. 이거 왜 들어왔겠습니까? 뭐 중국에 대한 뭐 시진핑의 산연임 때문에 들어왔다, 환율 때문에 들어왔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근본적으로 그거에 플러스해서 PBR이 코스피 PBR이 0.8에서 0.9 시점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발문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1,400까지 떨어졌으면 그때는 PBR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소위 해서 경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고 그다음에 페드에서 의도적으로 돈을 풀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국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펀더멘탈로. 그러니까 돌발적인 사항에 돌발적인 정책으로 나온 것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시점 보면 PBR 0.8에서 0.99 그리고 1배 정도 되면 대충 그걸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0.8, 0.9 초반에 사더라도 시장이 올라가면 지금의 형태에서 보면 1에 가까워지면 안 사는 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가 코스피하고 예상 PBR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준비한 자료 보시면 올해 2022년 4분기에 보면요. 예. 코스피가 0.8배가 됐을 때 예. PBR이 2,130선입니다. 그리고 예. 0.9배가 되면 2,400선입니다. 삼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2022년 4분기 되면 1배가 2,65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2년 4분기니까 3분기에 선반영했다라고 생각하면 2,130에서 2,400을 넘기가 힘들죠.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PBR 밴드의 그 흐름을 보면 그 밴드가 철저하게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023년 1분기하고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는 그러면 코스피 PBR 밴드 0.8배하고 1배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자료를 갖고 만들어 왔는데요. 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2023년 1분기에는 PBR이 2,160이고요. 1배는 2,700선입니다. 그리고 2023년 3분기에는 0.8배가 2,240이고 1배가 2,750선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1배까지만 그러니까 1년 뒤에 그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자본에 대한 확충을 했을 때 2,700으로 잡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만약에 없는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그 2,600선이 거의 아마 PBR 1배선이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2,600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2,200선이 0.8배 정도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그 라인에 갇혀 있는 플레이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섹터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가면 여기 보시면 PBR이 있는데요. 2,700선이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다 1배가 2,700선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내년에 그 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보세요. 2,200선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왜 시장이 옛날처럼 3,000원 못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타겟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지수는 박스권이 딱 갇히는 형태가 되고 예. 섹터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나스닥이나 다우, 미국이나 한국의 강한 이머지 시장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앞으로는 지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수익이 안 됩니다. 안 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갈 것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수보다는 섹터에 초점을 봐야 된다 말씀 주셨어요. 뭐 네. 항상 이제 말씀하시기는 이제 차별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 오늘 네.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오늘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 조심스럽지만 한 20년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부터 시작된 성장주의 시대가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나스닥 연봉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연봉 차트를 보면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오랫동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떨어지고 나서요. 그때 예. 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러다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 떨어지고 나서 페드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이때부터 그랬죠. 유동성 장세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성장주에 힘을 얻었는데 원래는 2010년 정도 됐을 때 성장주 고포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떨어지면서 이게 코로나 때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의 페드가 돈을 풀어버리면서 예. 성장주가 안 그래도 고평가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다 멀티플을 엄청나게 반영시키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2년 전에 꺾여야 되는 걸 예. 더 오버슈팅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고 예. 지금 꺾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 동안에 가치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예.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주식시장의 빅 트렌드 변화를 제가 요약해서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 보면 예. 2021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는 큰 트렌드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요. 예. 원래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큰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의 저금리에 페드가 돈을 계속 푸니까 확장이 되고 성장준 멀티플을 끝없이 받게 되고 그쵸, 그쵸. 경기도 호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고퍼주의 성장 기술주가 가고 지수도 우상향을 해서 계속 갔던 거예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 한 해니까 연말까지 의미가 없고요. 예. 그냥 조정만 하는 형태고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디플레가 인플레이션이 되고요. 예. 금리가 저금리에서 고금리가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축소가 되죠. 그리고 경기는 침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죠.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할 때는 고퍼주를 살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저퍼주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하려면 실물을 사야 되는데 지금 예. 부동산이나 저기 고퍼주는 다 거품이 있잖아요. 멀티플이 많이 반영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저퍼주를 사야 되는데 예전에 저퍼주는 PBR의 개념을 들어갔는데 요즘은 실적이나 ESG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묶여야 되죠. 아까 말씀 2200에서 2600, 2700이면 PBR이 0.8배에서 0.1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L자형으로 묶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럼 여담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8년 동안 여의도에서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20년도에도 야, 이 성장률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페드가 돈을 풀면 또 갔거든요. 가치 투자 2021년, 2020년 또 죽었죠. 원래 세력주들이 세력하시는 분들이 이 세력주를 끌어올릴 때 많이 하는 방법이 있죠. 개인들의 물량을 예. 씨를 말려야 된다고. 그럼 가치주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8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해서 오래 앞으로는 참으셨네요. 가치주 쳐다도 안 본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심리 상태가 돼야지만 예. 가치주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치주가 갈 건데 여기서 두 가지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마주가 갈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글로벌 정책에서 살아있는 거.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예, 예. 그다음에 그 바이오 관련해서 예. 임상시험 가니까 바이오주. 그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이제부터 저퍼주의 시대가 온다. 내년부터. 그래서 예. 저퍼주를 이젠 지겨워 이렇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해서 빅 트렌드가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글로벌 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좀 가치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조일교 A1 리서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